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산수화 1강에서 3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강 산산수수, 2강 해루산정, 3강 청량초하.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2강 해루산정 해루산정 심산생동 명산거폭 고성원문 심곡경랑 산하고촌 7. 해루산정 8. 심산생동 9. 명산거폭 이 세 작품을 내놓고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7. 해루산정 방겸제 바다 누각 산정자라는 말을 화제로 삼은 이 그림은 호를 겸자라고 한 정선의 작품을 번떠 그렸습니다. 겸제는 산수와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를 가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고 역사를 창조하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위대한 것이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고 한강을 둘러보면서 서울 인근에서도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겸제가 그림을 그린 그 현장을 찾아가면 어디라고 특별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서울 근교를 찾아가면 처참하게 변한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옛 자체를 없앴습니다. 통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현장에서 보이는 풍경을 가지고는 그릴 수 없으니 겸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림을 차근차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멀리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마을이 있고 집이 있지만 마을이나 집이 산이나 산천을 조금 더 파괴하지 않고 잘 어울려 있습니다. 이런 곳이 마구 파괴되고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참담한 풍경은 보지 않고 옛날 모습을 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이 8번째 그림은 심산생동이라 했습니다. 깊은 산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산수화가 어떤 그림인지 잘 알려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산수화는
차등론이 아닌 대등론을 구해야 합니다. 차등론이라 대등론이라는 용어가 대뜸 나와서 조금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차근차근 들어보면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자연끼리 산과 수가 대등하고 자연과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을 연장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끼리 누구나 대등하다고 일러주는 그림이 산수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이 산수가 대등한 관계를 먼저 그립니다. 산수자연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의 위세를 돋보게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의 공유물입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산수 자연을 경계를 그어서 자기 땅으로 살고 팔고 투기를 하고 하는 추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수 자연은 원래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며 누구의 위세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공유물입니다. 산수화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공유물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빠지고 산수 자체가 산수의 주인공이고 이 지구의 주인공이니 사실은 산수 자연은 대등하고 누구의 공유물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산수 자연이 대등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산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또 있어야 할 산수를 그립니다. 이 점에서 산수화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생하는 풍경화하고 매우 다릅니다. 풍경화와 산수화가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두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림을 차근차근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맨 오른쪽 위에 화재가 쓰여 있습니다. 먼 산이 있고 폭포가 발원해서 흐르고 있고 양쪽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다 새기면서 산수가 대등하고 산수와 우리가 대등하다는 깨우침을 마음속에서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9번째 순서인 이 그림은 명산 거폭이라 했습니다. 이름난 산, 커다란 폭포라는 뜻이죠. 이 그림을 보고 산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산은 높고 수는 낮습니다. 산은 가만히 있고 수는 움직입니다. 이래서 산수는 음양의 관계입니다. 높고 가만히 있는 산이 양이고 낮고 움직이는 수가 음입니다. 개별적인 것을 열거할 때 양을 앞세우지만은 둘을 한꺼번에 말할 때는 양음이라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하는 건 관리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음양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오랜 배려에서 나온 겁니다. 강론에서는 양을 앞세웁니까? 총론에서는 음을 앞세웁니다. 또한 산은 술을 머금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보내줍니다. 산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하고 조금씩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흐르게 합니다. 또 물은 산에서 산의 초목이 자라게 하고 산이 황량하지 않고 생기가 돌게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산수는 서로 도와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생극의 관계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음양의 관계만 가진다고 하고 이제
생극의 상생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산수가 생극의 관계를 가지는 것도 말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물길을 막아서 수가 운전하지 못합니다. 용암이 물처럼 흘러내리면서 물을 증발시키고 가두어 버립니다. 물을 아주 처참하게 만듭니다. 또 물이 엄청난 폭우가 무너내리면 산을 무너뜨립니다. 산수는 이처럼 생극의 관계도 가집니다. 산수가 생극의 관계를 가지는 가장 격렬한 현장은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한 화산재와 불길과 용암이 바다를 휩쓸 때 산과 수의 생극의 관계가 아주 격렬하게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산과 수는 서로 음양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음양이 상생의 관계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상극의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음양의 관계, 상생의 관계, 상극의 관계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세 가지 기본적 관계입니다. 산수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산수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인지 모르고 우리가 산수를 마음대로 짓밟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스승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사람은 정말 불악무식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가 쓰레기로 가득 차고 가슴이 아주 혼탁하게 된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치우려면 다시 산수를 바라보고 산수가 보여주는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산수를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이게 물론 더 좋으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산수를 다시 보면 배워야 할 것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산수 자체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하기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그림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잘 간추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림을 즐기기만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산수가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림을 세 점 내놓습니다. 10번은 고성원문이라는 것이고 11번은 심곡경랑입니다. 12번은 산하고천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할 이야기를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10번 고성원문 방겸제. 옛 성문의 먼 문이라는 이 그림은 겸제 정설의 작품을 본떠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우선 차근차근히 보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잔글씨로 화재가 있고 멀리 바위 산 성문 같은 게 있고 길이 있으며 폭포가 흐르고 곳곳에 살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나 문화가 산수 자연과 잘 어울려 같은 색조를 띠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사물이 다르면 색채를 달리하고 각기 자기 색을 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풍경화의 상식입니다. 산수화는 이 모든 것을 같은 색조로 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들이 서로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체가 각기 다르면서도 모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어받고자 합니다.
폭포가 아래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폭포가 이렇게 내려가면 소리가 나겠죠. 그 사람을 들으면서 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나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길을 올라가는 주인공이 돼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합니다. 길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다가 우리 자신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자신이 올라갑시다. 여기저기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밑에서부터 계속 보아올라서 저 성문까지 올라갑시다. 길을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서 있는 나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나무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올라가면서 나무들을 보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눕시다. 누구든지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을 그려놓지 않았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림을 한참 보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을 더 많이 보길 바랍니다. 그림이 어떤가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면 됩니다.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11번째 순서인 이 그림은 심곡경랑이라 했습니다. 깊은 골짜기 격렬한 물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그림에서, 화제를 번역할 수 있는 이 그림에서는 수가 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산수가 그냥 균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수가 압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가 압도하는 예사롭지 않은 상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에게 그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단만 그림을 구경하는 방관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극한 정열을 거치면서 도는 이 물결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물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이 놀라운 광경에 억새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억새처럼 찬사를 보내는 그 조역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물러나 길을 열어주는 언덕바지의 그 산이며 바위며 또 잔잔한 풀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물러나 길을 주는 언덕바지의 아령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또 하나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무심하게 지켜보기는 하는 저 하늘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은 어떤 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을 이 그림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것이 극적인 사태입니다. 어떤 격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격변한 변화에 주역이 되고자 하는가? 거기에 찬사를 보내는 동조자가 되고 싶은가? 물러져서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서 무심히 지켜볼 것인가?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림입니다. 단순한 경치가 아니고 그런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속에 논란하며 자기의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봐야 그림을 제대로 알고 깊이 감상합니다. 단순히
그 자연의 한 모습을 참 그럴듯하게 생기있게 그렸다 하는 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풍경화는 경치를 그럴듯하게 그렸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끝낼 수 있으나 산수화는 그 이전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풍경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력으로 옮겨놓았고, 산수화는 우리 마음에 지닌 뜻을 필력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 깊이와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천천히 보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시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실감을 가지고 충격을 받으면서 제기한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다음 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순서인 이 그림은 방단원 산하고촌입니다. 김홍도를 본받아 그린 산아래 옛마을입니다. 김홍도가 아주 잘 그린 명화를, 기량이 뛰어난 명화를 나는 못나미가 되도록 다시 그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홍도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을이 크지만 산이 더 큽니다. 사람들은 마을이 크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고 산이 더 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을의 내력은 몇백 년을 자랑하는데 산은 몇만 년도 더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을을 자랑하고 산은 몇만 년 된 나이를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랑하지 않은 산의 자세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봐요. 못 그린 산이고 못난 산입니다. 못 그린 산을, 못난 산을 아주 못나게 그렸습니다. 아래위가 밋밋하고 내세울 만한 경치도 없어요. 수목도 변변하게 자라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왜 이런 산을 그렸느냐? 이런 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경치를 잘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깊은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가한다고 표방하지 않고 몸을 숨기려면 못나게 하는 것을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못난 곳에서 몸을 숨기는 못난 사람이 되면은 은가한다고 표방할 필요 없고, 은가한다고 시비가 생길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못난 산에서 못나게 살고 묻혀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지혜를 물려받았는지, 마을이 너무 크고 집이 커서 우람해서 아마 이런 지혜를 받아보지 못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날 때까지 여기 산다고 한 것이 몇백 년 지날 수 있습니다. 못난 곳에서 못나게 살아야 세상에서 응가할 수 있다는 지혜를 본받지 못한다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직 떠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오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크고 집이 크고 와가 교화집이 엉뚱해서 그런 깊은 이치를 익히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변변찮은 그림을 놓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자화자찬이 심하다고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다른 모든 것도 그러시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지만 이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며 내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림의 의의다. 그러려면 산도 못나고 그림도 못난 것이, 산도 아름답고
그림이 잘 그린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우쳐준다. 감히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말이 타당한지 그림을 차근차근 보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림을 그냥 보면 되는데 이런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것이 둘이 아님을 말하고 그림이 그리고 글이 그림인 게 하는 것이 문인산수의 오랜 전통이므로 나는 그것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산수화 4강에서 6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4강 산성 국향 5강 산류 불식 6강 생기 운화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조동일문화대학의 4번째 정규 강좌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마지막 50강 강의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동일문화대학의 강좌는 2개의 정규 강좌가 끝나고 현재 3번째 강좌인 문학사 탐색이 이 강좌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료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규 강좌 창조주권론 1 남불문화기행도 계속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처음부터 새로 수강을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5번째 정규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문학을 중심으로도 시작되어 3개의 강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6번째 강좌로 창조주권론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는 정규 강좌 외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으로 우리 공연 예술의 대등 창작 원리 등 3개의 강좌가 올라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학에서 철학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아래 설명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일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